자, 우선 쌤이 어디까지 좀 풀어줄 생각이냐면 내가 95페이지까지 있는 거 싹 다 풀어줄 거야. 여기 좀 잘 하고 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조금 있다가 쉬고 나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나머지 뒤에 있는 저 세 문제를 풀 시간을 줄 거야. 그래서 내가 10분을 줄 거거든. 그 10분 안에 어떻게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고 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대우증명법, 귀류법 이렇게 있는데 자, 대우증명법은 그냥 줄여서 대우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귀류법이라고 있어요. 귀류법. 증명 방법에는 일단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뭐 직접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대우 증명 방법이 있고 귀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법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대우라는 게 무슨 개념이었어요.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좀 아리까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우로 바꿔가지고 생각해 본 거죠. 왜 그렇지?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의 참 거짓 여부가 어떻기 때문이 같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우 증명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P이면 Q이다 이걸 내가 증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증명을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증명하는 건 잘 모르겠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증명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거 대우하면 어떻게 되죠? 대우하면 뒤에 거 부정한 거 앞에 거 부정한 거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이걸 증명하자야. 이게 결론인 거야. 그래서 이게 대우법이에요. 대우법. 자, 그리고 이것도 설명 먼저 하고 나서 증명해 줄게. 자, 귀류법은 뭐냐면 일단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친구가 이래요. 야, 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친구가 야, 그러면은 이 결과가 그냥 아니라고 해봐. 이게 아니라고 해봐봐.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야. 이 결과가 아니라고 하면은 거봐, 아니잖아.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 그냥. 이렇게 했더니 거봐, 아니잖아. 이렇게 돼서 원래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대우하고 귀류 차이 좀 알겠어요? 대우라는 거는 아예 그냥 둘 다 부정해서 싹 바꾼 다음에 이거를 그냥 증명해 버리는 방법이고 귀류법은 뭐냐면 이 결론 있지. 이 끝에 있는 이 결론을 딱 부정해 가지고 부정하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거봐, 말 안 되잖아. 원래 게 맞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증명이 있냐면 저번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게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자, 이걸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들아 상상을 한번 해봐봐. n제곱이 짝수면은 n이 짝수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봐봐. 확신이 들어?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안 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확신이 안 드는 게 일반적 맞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 안 드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증명하지 말고 이렇게 증명하자는 거야.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n이 참 이거 전제가 이거 또 있어야 된다. 참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연수로 합시다. 자연수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부정했을 때 n이 짝수가 아니면은 무슨 수가 돼요? 얘들아 무슨 수가 돼요? 짝수가 아니고 홀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증명하자는 거야. n이 홀수이면 뭐가 홀수다? n제곱이 홀수이다. 차라리 이걸 증명하자 이거야. 근데 이건 증명하기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n을 홀수로 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 있죠. n이라는 걸 어떻게 두면 되죠? 무슨 꼴로 두면 되지? n이란 걸? 자, 2k-1꼴로 두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두면 돼. 자, 그때 중요한 거는 이 k 범위가 중요하죠. k를 자연수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럼 너네들 이제 여기서 아리까리한 게 살짝 보여줄게. 아리까리한 게 얘가 2k-1이라고 둬야 될지 2k 플러스 1이라고 둬야 될지 되게 아리까리 할 거예요. 근데 홀수라는 거는 사실상 뭐부터 시작해요? 누구 전화할까요? 받을 수가 없는데. 저 미안해, 수업 중이라 끊을게. 어? 야, 이게 받아주는구나. 아, 이거 신기하네. 그래서 가끔씩 내가 너네 막 저 뭐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단답형으로 응 이렇게 보내면은 내가 원래 그렇게 보내는 사람 아니거든. 내가 성심성의껏 막 이모티콘도 붙여가면서 무조건 보낸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보냈는데 갑자기 응 이렇게 한 글자로 뭐 단답형으로 나왔어. 그러면 시계로 대답한 거라고 이해하세요, 알겠지? 이거 시계로 대답을 해야 돼요. 바쁘니까 바로바로 답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알겠지? 시계로 답장을 했구나. 남자애들은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어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둬야 되냐 저렇게 둬야 되냐 여부를 생각해 보면 이게 홀수라는 게 이제 1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리고 이때 k 값을 이때 이렇게 잡아놓고 k 값을 자연수라고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k를 자연수로 두고 싶으면 이 꼴로 둬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은 둘 중에 뭐가 이상적이냐 물어보면 이게 더 이상적이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그냥 제곱해보면 되지 그냥. 그래서 그냥 바로 제곱 들어갑니다. 그럼 제곱 들어가면 자 이걸 제곱해 그냥. 그러면은 4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에다가 더하기 1 되거든. 근데 우리가 홀수인 걸 증명하려면 무슨 꼴이 나와줘야 돼요?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1꼴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 얘도 적당히 조작해가지고 2 곱하기 뭐 마이너스 1꼴 또는 2 곱하기 뭐 플러스 1꼴 이렇게 보여줘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그냥 이로 묶어내면 이제 이거 두 개. 따라서 2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 이렇게 해놓고 더하기 1꼴 이러면은 자, 이 수가 무조건 짝수이거든. 맞지? 근데 무조건 더하기 1하면 무조건 홀수인 거예요. 이러면 증명이 끝나. 그러니까 홀수인 거 증명하는 방법은 항상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2 곱하기 어떤 거 더하기 1꼴 또는 2 곱하기 어떤 거 마이너스 1꼴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홀수 증명 끝납니다. 그럼 증명 돼버렸지 지금. 그러니까 원래 것도 뭐다? 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게 확신해서 안 들면 이렇게 뒤집고 난 다음에 증명해가지고 얘가 참이네? 그래서 원래 것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법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기류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류법이 증명하는 건 보여줄게. 증명이 어떤 게 있냐면은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확신이 들죠? 이거는. 근데 그러면 왜 무리수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아니 병신아, 니 그것도 모르나 이럴 겁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니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니 그것도 모르나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원리 원칙에 의해서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증명을 통해서. 얘는 정의가 아니고 정리거든. 그래서 반드시 증명을 해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리수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고등과정에서. 정의를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는 정의했어요 안 했어요? 했거든. 왜냐면 정수분의 정수꼴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꼴 이런 얘기로 정의를 한 적이 있어. 물론 분모가 0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볼게.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야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일단 계속 받아들이세요. 야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봐. 거봐, 아니잖아. 그래서 원래 게 맞아,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방금 내가 말했던, 야 그러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봐,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물론 전제를 실수로 깔아놓고 쓸게요. 실수여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증명하는 거야. 이걸, 야 유리수하고 한번 해봐, 그래 놓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벌어지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은 너네들이 이제 구경을 해야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서술형에서 나오거든, 직접 증명하도록. 작년에 한한국에서 이게 기출로 그대로 나왔어요. 루트 3이 무리수인 거 증명하시오, 이래서 서술형 1번에다가 나왔거든. 근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디 뭐 나온다 이렇게 힌트를 좀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따로 대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내신 대비 딱 그 한 달 반이나 한 달 들어갈 때쯤에,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명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좀 봐두시고요. 그럼 결국에는 외워야 되는 거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 증명 연습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증명이 있는 거 필요한 것들 있지, 그거 딱 던져놓고 이제 외우라고 시켰는데 외우라고 하면 잘 안 외우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이거 외울 생각 없으면은 학원 그만두라고, 잘라버릴 거라고. 네, 그렇게 시킵니다. 저는 그냥 진심으로 자릅니다, 안 외우면. 자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 이게 유리수라고 한번 해봐봐. 거봐, 말이 안 되지, 이거 보일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얘가 유리수기 때문에 루트 2가 유리수다, 이거 정의를 어떻게 쓰냐면 n분의 n 이렇게 쓸 거거든. 자 일단 교과서에 있는 매뉴얼대로 설명해 줄게. 자 얘가 유리수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mn은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교과서 매뉴얼대로 쓰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쓸게요. 뭐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루트 2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진행하는 거 잘 보세요. 이제 색깔 다르게 넣어서 쓸게. 무슨 색깔 쓰지? 이거 쓸까? 이거 쓰죠. 노란색 쓰죠 그냥. 자 그러면 무슨 조작을 해볼 수 있냐면, 우선 m을 여기다 곱할 수 있죠. 이거 딱 곱하면 루트 2m은 n이지. 이거 맞지? 천천히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쭉 봐봐. 맞지? 이래도 되지. 이렇게 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도 되죠.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2m 제곱은 n 제곱이거든. 그럼 얘가 반드시 무슨 수야? 이거 무조건 무슨 수야? 무조건 짝수예요. 왜냐면 2가 곱해져 있는 건 무조건 짝수예요. 인정? 자 그러면 n제곱도 뭐일 수밖에 없어? 짝수일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n제곱이 무조건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고요? 짝수일 수밖에 없다고. 자 여기까지 이해 갔어? 당연히 왼쪽도 짝수인데 오른쪽도 짝수여야지. 계속 그냥 한 개 넘어갈 때마다 이해만 하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외워야 돼.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n은 짝수죠. 맞지? 증명했잖아 아까 저기 앞에서. 맞지? 이러면 확신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대우증명법으로 이미 증명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n을 뭐라고 둘 수 있냐면 2K라고 둘 수 있죠. 무조건 이런 꼴로 둘 수 있지. 왜냐면 n 자체가 짝수기 때문에. 이러면서 K를 뭐라고 둘 거냐면 이제 자연수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n 대신에 다시 이 자리에다가 n 대신에 2K 넣으면 되지. 넣어도 되지. 넣어도 되죠? 자 그러면 넣어버리면 몇 K 제곱 돼요? 여기다가 2K 넣으면 몇 K 제곱 돼요? 4K 제곱 되죠? 그러면은 보세요. 2m 제곱은 4K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양변에 뭐를 나눌 수 있어요? 2를 나눌 수 있거든. 그러면 m 제곱이 몇 K 제곱이야? 2K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m제곱 이게 무슨 수예요? 짝수거든? 그러니까 m제곱도 뭘 수밖에 없어? 짝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m제곱이 짝수니까 m도 뭐가 돼요? 짝수가 돼요. 거봐,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금 n이 짝수인 거 보였지? m이 짝수인 거 보였지? 그럼 이거 두 개 서로 서야 아니야. 최대 공약수가 무조건 1이어야 되거든? 근데 두 짝수는 최대 공약수가 최소 얼마야? 2 이상이란 말이야. 거봐, 말이 안 되지.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봐? mn은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는데 막 풀다 보니까 n도 짝수가 되고 m도 짝수가 된 거거든. 그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명제는 틀렸다야. 거봐, 유리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무리수가 맞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걸 귀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차이점 알겠지? 그냥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어차피 이런 거는 지금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뭔가 그냥 생으로 생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들이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그냥 외우는 거라서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나중에 외우면 됩니다. 근데 안 외우면 잘립니다. 네. 내가 외우라고 할 때 외우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그래서 방금까지 한 게 그 대우법이랑 귀류법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얘기고. 그래서 개념 익힘 1번,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2번. AB가 실수일 때 A제곱, B제곱이 이게 0이면 이거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자, 이렇게 적힌 거 확인 가능하지? 자, 그럼 너네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 어디를 기준으로 앞뒤 잘라야 될까요? P이면 Q이다잖아. 그럼 P는 뭐고 Q는 뭐다 이거 골라야 되거든. 그럼 그걸 가르는 앞뒤를 가르는 결정적인 단어가 뭡니까? 이면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이면이지. 여기다가 세모를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럼 앞 명제가 P가 되는 거고 뒷 명제가 이제 Q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위의 명제의 대우를 말하여라 이랬거든. 그럼 대우를 적으라는 게 아니고 말하여라야. 그럼 머릿속으로 말해보세요. 뭡니까? 말해보세요. 자, 잠깐 10초 동안 머릿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대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면 앞뒤로 자리 바꾼 다음에 이쪽도 부정, 저쪽도 부정이잖아. 그렇게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대우 써보자.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앞뒤 자리 바꾸는 거 맞지? 자, 그럼 이거 먼저 부정해 볼게요. 부정할 것 같으면 부정이야 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A는 0 아니고 또는 B는 0이 아니다. 얘 부정하면은 는 아닌데 이거를 부정하면 또는이죠. 왜냐하면 교집합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그거 부정하면 합집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자, 이면 뒤에 뭐라 쓰면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됐어요? 이런 뜻이고 자,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증명하기에는 확신이 안 되니까 아예 대우를 이용해 가지고 자, 이거를 증명하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끝낼게요. 잘 보세요. 얘가 0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은 지금 뭐냐면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둘 다 0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면 돼요. 그래서 무슨 케이스가 다 가능하냐면 얘가 0이 아닌데 이제 b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인데 b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세 개의 케이스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 b는 무조건 0이잖아. b는 0 맞죠? 근데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제곱이 무조건 뭐가 돼요? 0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지 아예.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거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이게 0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b제곱이 0이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명백하게 a제곱 b제곱이 어떻게 돼요? 0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같은 케이스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죠?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a제곱도 0보다 커야 되고 b제곱도 0보다 커야 되거든. 따라서 a제곱 b제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너네 어차피 이거 생증명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너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안심하고 답지 봐가면서 그냥 외우면 돼요. 지금 당장은 안 급하니까 괜찮고. 그럼 결국 이제 이게 0보다 큰 거니까 0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 끝난 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증명해버렸네, 그죠? 그래서 이제 개념 익힘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걸 이용하여 증명하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근데 조금 빠르게 내가 루트 3이 무리수이다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 똑같이 이거 계속 응용돼서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해줄 테니까 한번 구경을 좀 해보세요. 원리가 완전 똑같거든. 원리가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봐. 너네 지금 이거 풀이 보면 엄청 길지? 엄청 길죠? 자, 이거를 그냥 생으로 외워버리면 되게 비경제적이거든. 왜냐면 이게 문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애국가 모르는 사람한테 애국가 4절 다 외우라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엄청 비경제적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서술형에서 감점 안 당하면서 최소한 줄여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돼. 그런 걸 쌤이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딱 이제 감점 안 당하면서 이 정도만 딱 쓰면은 무조건 만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바꿔서 줄 테니까 그걸 외우면 돼 나중에.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을 해볼 건데, 자, 무리수라는 우리가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생증명 직접 증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거 봐. 루트 3 무리수 아니라고 해보자. 거 봐.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보여야 되거든.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써야 되냐면 루트 3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야. 똑같이. 그럼 아까 유리수를 뭐분의 뭐라고 뒀는지 기억나요? 윤혁아 서 있어야 돼요. 파이팅. 컨디션 관리 중요하다. 그래서 루트 3이 뭐분의 뭐라고 뒀어요? n분의 n으로 뒀지. 똑같이 mn은 서로소인 자연수. 유리수니까 이렇게 둘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 저 루트 3이라는 거를 3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m 값을 저 위로 올린 거예요. m 값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루트 3m은 n이지.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은 어떻게 썼어요? 기억나는 대로 계속 읊어보세요. 양변 제곱했지, 그치? 이거 제곱하면은 3m 제곱은 n 제곱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무조건 몇 배수야? 무조건 3배수거든. 그러니까 우변도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3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제곱이 몇 배수라고요? 3배수라고요. 자, 그래서 n이 몇 배수다? 3배수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너네 이해를 제일 못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거든. 근데 이거 원래 어떻게 증명한다 그랬어요? 대우로. 얘는 지금 이게 이렇게 곧장 가는 거는 헷갈리니까 대우로 증명을 했단 말이야. n이 3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해가지고 n제곱이 3배수가 아닌 걸 저번 시간에 보였었어.
보여줬어 저번 시간에. 자 그러면 n제곱이 n이 3배수이기 때문에 n을 뭐라고 둘 수 있어요? 3k라고 둘 수 있거든. 됐어요? 둘 수 있죠. 무조건 3배수니까. 그럼 n 대신에 이제 뭐 넣는 거야? 3k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3m 제곱이 얼마냐면은 9k 제곱이죠. 그럼 양변에 이제 뭘 나눌 수 있지? 3 나눌 수 있죠. 3 나누면 이제 m 제곱이 몇 k 돼요? 3k 제곱 되죠. 그치? 근데 같은 원리로 이게 몇 배수라서 3배수라서 m 제곱이 몇 배수일 수밖에 없어? 3배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m 제곱이 3배수라서 m이 몇 배수예요? 3배수예요. 거 봐. n도 3배수지. m도 3배수지. 거 봐.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m에는 무슨 자연수를 했어? 서로소인 자연수라 했거든. 근데 얘도 3배수고 쟤도 3배수면 그 최대 공약수가 최소 얼마야? 3이거든. 그럼 1일 수가 없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 봐. 유리수라고 했더니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뒤에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와 3단 노법, 명제, 추론 이런 거 있는데 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이런 거를 좀 봐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너네 뭐 일품이라든지 블랙라벨이든지 이런 걸 이제 풀게 될 거잖아. 1등급 수학도 할 거고 거기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쌤 얘기를 잘 들어둬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안 들어두면 안 풀린단 말이야. 그 무슨 생각 들어? 아 어렵다. 근데 어떻게 돼요? 또 하기 싫어진단 말이야. 잘 들어놔야 돼요. 계속. 이게 수학이라는 게 계속 푸는 맛이 있어야 계속 하고 싶은 거지. 자꾸 안 풀리면은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재밌는 게임도 5판 연달아 지면은 지옥 같죠. 와 이러고 싶잖아. 똑같단 말이야. 수학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물론 지읒은 주옥입니다. 네. 주옥 같죠. 네. 자 특강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지금 다음 보기의 두 명제가 항상 참일 때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 성립하기 위한 필요한 참인 명제는 이게 성립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거거든. 가가 뭐냐면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못한다. 나는 국어를 못하면 역사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로 그대로 이해하려면은 이게 막 시간 엄청 걸리고 못 풀어요. 그래서 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버린 거야. 잘 봐. 수학을 잘하는 거는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럼 못하는 거는 뭐라고 표시하면 되겠어요? 꽃표라고 표시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자는 거야. 됐죠? 자 그럼 풀어봅시다. 내가 지금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 이제 이걸 보여야 돼 지금. 이게 잘 연결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조건이 뭐죠?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못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쓰면 되죠? 국어를 못하면 뭐를 못한다? 역사를 못한다. 이렇게 되죠. 딱 이렇게만 깔끔하게 딱딱 써주면 되거든.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알려준 대로 3단 논법에서 원명제가 이렇게 쓰면은 이제 어떤 테크로 내가 쭉 적어주라 했어요. 대우도 쭉 써주시고 그다음에 3단 뺑뺑이 돌려서 3단도 다 채워주라 했지. 맞죠? 그럼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부터 채워봅시다. 자 우선은 대우 써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대우 쓰면 어떻게 돼요?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못한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역사를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 이거죠. 근데 내가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를 완성을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
자, 그러면 수학을 잘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을 잘한다 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게 이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영어를 못한다가 있죠. 그래서 일단 영어를 못한다 이렇게 딱 연결해놔. 그다음 최종적으로 자, 국어를 잘한다라고 가줘야 되잖아. 근데 맨 끝에 국어를 잘한다 있습니까 여기? 뭐 있어요? 역사를 잘한다 있지. 그래서 역사를 잘한다 이렇게 써준 거야. 약간.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역사를 잘한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얘가 이게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문제가 이게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명제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겁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입니다. 역사를 못하면 영어를 못하면 역사를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이게 테마야. 앞뒤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찾는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이거 봐둬야 돼. 한번 봐둬야 돼. 이거 설명 안 들으면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알아둬야 돼요. 계속 나옵니다. 시중교재 계속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하고 쉬는 게 좋겠네요. 나머지 이제 너네 풀 시간 줄게. 자, 이것도 되게 길지. 자, 이거 되게 울렁증 느끼거든. 처음부터 뭐 생각하냐면 이 별로 안 풀고 싶어져. 근데 이제 이걸 반드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내가 앞뒤로 이 명제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필요한 글자만 딱딱딱 써가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게 편하다 이거지. 해설 봐봐요. 해설 몇 줄이야 지금 몇 줄? 예? 몇 줄입니까? 그래 이게 푸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딱딱 축약해서 필요한 것만 써 나가는지 좀 봐달라는 얘기지.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자, 근데 특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자,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10대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기능이 많다. 이게 참이려면 하나의 참이 명제가 더 필요하대. 그 징검다리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명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가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가격이 비싸면 기능이 많다 이래 돼 있지. 그래서 이걸 그냥 동그라미 X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 보세요. 가격이 비싸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럼 꽃표가 뭐겠어요? 안 비싸면이겠지. 그럼 기능이 많다 그러면 동그라미 할까? 꽃표 할까? 동그라미 되지 그지? 그럼 적으면 뭐라 하면 돼요? 그냥 꽃표라 하면 되고. 됐죠? 자, 두 번째 조건 어떻게 하죠? 10대 선호도가 높은 제품. 그럼 10대 선호도가 높은 거니까 그냥 동그라미 합시다. 그럼 꽃표는 뭐라 하면 돼? 선호도가 낮은 제품이죠. 이런 거는 구분 잘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하면은 판매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거 이용해서 나머지 이제 쭉쭉 연결해야 되는데 내가 보여야 되는 게 뭐야? 10대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뭐가 많다? 기능이 많다. 자, 이걸 보여야 돼요. 내가 이걸 보여야 된다고. 근데 중간에 뭐 비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이제 징검다리로 연결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원명제니까 자, 대우명제 어떻게 되죠? 한번 써볼까? 자, 기능이 뭐 하면? 적으면 가격이 적다. 그 다음 판매량이 적으면 10대 선호도가 낮다. 맞아요? 확인 한 번 더. 네, 맞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단 할 수 있어요? 3단? 자, 레이더 한번 뿌려봐. 기능 많다 이게 앞부분인 게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럼 판매량이 많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가격이 낮다 없지. 10대 선호도 낮다 없잖아. 연결할 거 없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서 끝이야 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기서 끝입니다 바로. 자, 그러면 우선 10대 선호도가 높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게 최초로 뭐가 있죠? 찾아봐. 판매량이 많다지, 그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연결할 수 있는 게 판매량이 많다야.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이제 기능이 많다지. 근데 기능이 많다 앞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굽니까? 가격이 높으면이죠. 가격이 높으면이죠. 이겁니다. 그럼 최초로 내가 사용해야 되는 징검다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판매량이 많으면 가격이 높다 이거죠. 일단 정답 몇 번이야? 일단 안 보이죠 이게. 3번 맞아요? 일단 요 명제는 안 보이지. 근데 요 명제랑 같은 명제가 뭐야? 가격이 낮으면 판매량이 적다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징검다리 문제 하나 딱 찾는 건데, 이 문제는 징검다리를 꼬아놨죠. 꼬아놨기 때문에 뭐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냐면, 얘네들 있지, 전부 다 대우를 한번 연결해 주는 거예요. 기능이 없으면 가격이 낮고 판매량이 적고 10대 선호도가 낮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 찾아주면 돼요. 그럼 우선 3번 맞지? 자,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2번이거든요. 왜 2번이냐면 가격이 싸다면 여기 있죠. 가격이 싸다면 어떻다? 10대 선호도가 높지 않다. 이것도 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까지 고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2번 구분 갑니까? 1번은 단순하게 징검다리 찾는 문제고 2번은 여기서 살짝 꼬은 거야. 근데 징검다리 찾을 뿐만 아니라 이거 대우까지 쭉 연결한 다음에 필요한 걸 찾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푸는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10분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